경남 거창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창녕에서 올해 도내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된 지 이틀 만인데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과 축산농가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입지 문제로 추진이 불투명했던 하동군 북해이션 관광스테이 사업이 문체부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정상 추진될 전망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하동읍 화심리 일대로 그림과 시, 소설과 차 등을 주제로 한 예술문학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주차난으로 고통을 받던 사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아직 건립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인근 학교 용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곳곳에서 전지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는 훈련팀들 소식부터 KF-21 부품 국산화 확대에 따른 지역 업계의 기대감까지 이번 주 지역사회의 화제 키워드를 뽑아 살펴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방의회의 계획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은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 초청해 시의회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 거창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창녕에서 올해 도내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된 지 이틀 만인데요.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가 즉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농가 차원에서도 방역 수칙 준수 등 관심이 요구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거창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농장오리 2만 5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창녕에서 올해 도내 첫 확진 판정이 나온 뒤 이틀 만으로 동절기 전국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26번째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한때 함양과 산청 등 인접 7개 시군 소재 오리 농장,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남 지역에 특별 방역단을 신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의 국내 유입이 절정을 이뤄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경남에서도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겨울철 진주와 하동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금류 모두 31만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대응뿐 아니라 방역 수칙 준수 등 농가 차원에서의 도움도 필수적입니다. 농가에서는 그물망과 차단망에 틈새가 없도록 보완을 해주시고 출입 차량과 출입자, 사용 장비에 대해서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증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방역 당국으로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설 명절 닭고기와 계란 수급 차질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살처분 규모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수급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으로 문학의 고장인 하동엔 북해이션 관광스테이가 조성됩니다. 그림과 시, 소설 등을 주제로 민간 서점도 함께 생활관광 숙박시설을 만드는 건데요. 당초 사업 대상지에서 추진이 힘들어지자 하동군은 사업 변경을 신청했는데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며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종합계획도입니다. 이 중 섬진강권의 4개의 지자체, 곡성과 구례, 광양과 하동은 워케이션 등 힐링 여행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를 만들고 추진하기 시작한 건데 문학의 고장인 하동 지역에는 북케이션 관광스테이를 조성하게 됩니다. 소설 토지의 무대이자 박경리 작가의 문학관이 있는 악양면, 특히 동정호 일원을 대상지로 꼽았는데 추진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하동 버스터미널이나 하동역 등과 거리가 있었던 데다 사유지 매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또 동정호가 습지 보호구역인 탓에 식당이나 카페 등도 들어서기 힘들었던 상황. 이에 하동군은 문체부에 사업 대상지 변경을 요청했고 문체부 관계자가 현장을 둘러본 후
사업 대상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부케이션 관광스테이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오랜 기간 방치됐던 이화 스마트 복합 쉼터와 알프스 푸드마켓이 활용 방안을 찾게 됐습니다. 깨진 유리창에 자물쇠로 굳게 닫힌 문과 수리 중이라는 문구를 붙인 채 마땅히 활용 방안이 없던 유휴 부지가 관광 스테이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된 것. 총 사업비 237억 원을 투입해 두 건물의 리모델링, 증개축을 통해 예술, 문학, 관광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례적인 사업 변경 승인에도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바뀐 만큼 다시 행안부 중투심을 거쳐야 하는 것. 하동구는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중투심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면서 다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경남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체부의 사업 변경 승인으로 새로운 관광 숙박시설의 조성과 방치 유휴공간 활용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하동 부케이션 관광 스테이. 하동을 대표하는 복합문화 관광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학교 부지로 조성됐지만 건립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사례 보셨을 겁니다. 사천의 한 아파트 지역에선 주차난으로 전쟁을 벌였는데 이 같은 학교 유휴 부지를 활용해 해결했다고 합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정동면의 한 아파트, 1,7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건축 허가 당시 주차 대수는 세대당 1.09대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전체 주차장은 1,900면이지만 등록된 차량은 3,000대에 이릅니다. 아파트 입주 이후 도로변의 불법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앞 학교 부지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용도로 조성됐지만 세대수 부족으로 아직 건립 계획은 없는 곳입니다. 사천시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 부지 소유주인 사천교육지원청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무상 기간끼리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득을 하였고 전체적인 학교 부지가 관리도 사실 교육청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우리 시에서 안고 관리를 하겠다. 교육지원청 역시 불법 주차가 해소되면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사남면의 아파트 단지 앞 폐교 부지도 공용 주차장으로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천시의회가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이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례는 타 지역에서도 좀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시민 편의를 위해 민원을 해결한 적극 행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이 산청군 기록물 194건을 수집했습니다. 이 중에는 기존 경남도 기록물에 없는 해방 뒤 군정장관 질레트 대령과 김철수 지사의 이름과 직인이 담긴 1946년 양공국민학교 설치 인가서도 있습니다. 또 한 개인이 1965년부터 50년간 쓴 일기장, 1950년대 산청 단계 지역 물레방아 사진 등 산청의 역사와 생활사 자료도 발견됐습니다. 경남기록원은 인구 감소 지역 한 곳을 선정해 기록물을 수집하며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산청군 기록물을 찾았습니다. 경남에서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물가협회가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경남의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28만 원대로 전국 평균보다 8천여 원 높았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와 축산물 등의 가격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도내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14% 정도 저렴했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됐던 3가지 뉴스의 키워드를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전지훈련 명소 서부경남. 비교적 날씨가 온화한 서부경남에서 동계 전지훈련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산청에선 축구 스토브리그가 열려 다양한 지역에서 102개 팀 1,300여 명에 달하는 선수들이 방문했고요. 진주에서는 세 단장한 진주신안 야구장에 리틀 야구단 선수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서부경남 곳곳을 방문한 훈련팀들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출.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대전 이전 추진부터 LH의 대전 세종 제2데이터센터 설치 검토까지 이에 대해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같은 공공기관의 일방적 이전 추진이 불가능해집니다. 국토부가 지침 개정을 통해 심의 대상을 기존 수도권 이전에서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비수도권으로의 인원 이동, 조직 신설 변경 설치 추진 시에도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1월 중 공공기관에 통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KF21 국산화 확대. 양산 작업에 들어간 KF21 사업은 카이를 비롯해 많은 국내 항공 부품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화율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KF21의 국산화 목표는 65%로 초음속 훈련기 T-5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 항공업계에선 일감 확보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KF21이 국내 항공산업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진주시가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들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학생당 평균 식품비 지원 단가를 2024년 대비 5.4% 인상해 93개 학교 38,300여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심의위원 11명의 위촉장 수여식과 공급업체 선정 등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편 올해 진주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와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이 항공우주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우주항공청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항공우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민간주도 성장의 가속화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발사체 개발에서부터 미래항공기 개발 등 전 영역에 걸쳐 민간주도 경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KTL은 농어촌 지역으로 ESG 경영을 확대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SG 실천 인정기관 선정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해 운영하는 제도로 선정된 기관은 동반 성장지수 평가 우대와 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편 KTL은 지난해 대한민국 ESG 경영 혁신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남해군과 대형 식품기업이 함께 출시한 남해 유자 막대 과자가 지난 10개월 동안 130만 갑 판매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기관은 이 같은 판매 성과를 기념해 어린이 놀이 학습 공간인 해피홈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남해군과 식품기업은 지역 농산물 소비와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천시가 설 연휴 기간 모충 파크 골프장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매주 수요일 정기 휴장에 따라 설날 당일인 29일은 휴장합니다. 시설 이용은 사천시 체육시설 통합 예약 또는 공유 누리를 통해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준공한 모충 파크 골프장은 매일 400명 이상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설 연휴 기간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모바일 스탬프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캐시워크 앱을 통해 하동 핫플레이스 14개소와 주요 관광지 6개소 등 총 20개소를 방문하는 이벤트입니다. 한 곳만 방문해도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누적 스탬프가 많을수록 캐시가 더 많이 배당되는 방식입니다. 지역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나눔 순서입니다. 남해군 이동면의 남녀 새마을 지도자에서 남해군을 찾아 이웃 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성금은 이동면 보물총 한마당 행사에서 보물초 판매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기탁된 수익금은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동군 옥종면 병천마을의 정상훈 씨가 옥종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쌍둥이 자녀의 돌을 기념해 쌀을 기부한 이후 지금까지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부된 물품은 면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천 항공누리 어린이집이 사천시청을 찾아 이웃 돕기 성금 6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성금은 어린이집과 자연보호 사천시 협의회가 함께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성금은 사천시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나눔 사천 이웃사랑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생계곤란 세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스인타임에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서부경남 기초의회의 올해 활동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사천시의회의 2025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규헌 의장 출연하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하반기 의장을 맡고 나서 첫 새해를 맞으셨습니다. 예. 올해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네, 새해를 맞이하며 사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우주 속의 세계도시 사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이 슬로건에는 사천을 더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회의 다짐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의회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이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역사적인 기회를 발판 삼아 세계가 주목하는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천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말 사천시의회가 청렴도 1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예. 또 신년사에서 의장님께서 경남을 대표하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예.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사천시의회가 청렴도 1위를 기록한 것은 모든 의원과 공직자가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네. 이 성과는 단순히 숫자로 드러나는 평가를 넘어 시민 여러분께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를 약속드리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청렴을 넘어 책임과 품격 의회를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의회를 목표로 삼는 이유는 사천 시민의 자부심이 곧 의회의 동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더 높은 기준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전체 행사에 불참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신년 행사도 불참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회는 서로 다른 생각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 그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힘은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시민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현재 상황도 그 과정의 하나이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것도 대립이 아니라 협력이라 믿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간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협력과 상생의 모습을 시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그리고 올해가 시군통합 30주년이 되는 또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동지역과 읍면지역 주민 간의 이 유대감 형성이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민과 자주 만나는 의회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군통합 30주년 참으로 뜻깊은 시간입니다. 예. 그러나 통합이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이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직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유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동과 읍면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름이 갈등이 아니라 사천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주민들을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책에 담아내며 동과 읍면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천시의회 김규헌 의장과 함께 2025년 의정활동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내내 눈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다만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돼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나들이보다는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영하 3도, 남해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시각은 밤 11시 54분, 간조시각은 오후 5시 4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토요일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구름 많은 하늘 보이다 화요일부터 다시 맑아지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도 10도를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